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이 애완견 발언에 대한 이 논란인데 이게 학계 용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민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지난 14일 발언입니다. 안보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애완견이다 이 발언입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SNS에 유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의 애완견 경비견 형태를 지적했는데 언론 전체를 비판한 것으로 오해에게 했다면 유감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주변에서 이 대표가 말했던 애완견이 학술 용어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학계,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 등으로 언급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한국학계 애완견이란 말을 안 쓴다. 잘. 미국 학계에서도 전쟁 상황에서나 사용한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의 안민호 교수,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야당 대표가 폄훼 발언한 것이 문제다라는 본질적인 비판적인 학계의 비판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랩독이라는 표현이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언론을 이 랩독이라고 부르는 행위 자체를 학계에서조차 굉장히 언론을 겸해하는 발언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한 미디어학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을 애완견이다. 마치 이 본인의 억울함을 보도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당수 불특정 언론의 애완견이다라고 표현한 그 야당 대표의 인식 자체가 이번 사건의 논란의 본질인 것인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박소연 의원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 논란의 본질이 뭔지. 랩독이라는 표현이 어느 논문에 있는지 없는지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수석을 하셨고 또 많은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도 받고 계시고 또 백봉신사상도 수상하신 박소연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 앵커의 질문이 저희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위증교사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대로,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지금 앵커의 말씀대로 본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꼭 본인의 억울함만 대입을 해가지고 언론이 왜 공정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공정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언론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41위, 2위, 3위, 5년 내내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2년 만에 62위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이 떨어진 이유들을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이 실린 언론을 폄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실제 이재명 대표 이 발언에 그런 감정이 실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일차적인 감정이 실린 그런 것 폄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언론의 자유지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자유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스스로가 본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을 할 때 강조했던 이야기가 언론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언론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늘 그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계기로 이 부분을 좀 승화시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그런 취지였지만 그러나 내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한 감정이 실린 뭐 그런 것도 맞다라는 유감 표명을 사실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논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을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면서 내내 고민한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그렇군요. 답입니다, 제가. 양문석 의원의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발언은 이 랩독이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담론보다도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시장에 가셔서 대파 847원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파값도 모른다. 근데 저를 늘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대파값 모를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뭐라고 또 해석을 했냐면 대통령의 말씀은 대파 한 단 값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값이다. 뭐 이래 해가지고 민심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께서 유감을 표명하셨으면 그 주변에서는 뭐 양문석 의원님 그 말씀의 뜻을 저도 압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질을 자꾸 본질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른 곁가지로 논란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된다. 도움 안 된다 이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 안 된다. 예. 하여튼 양문석 의원님이 도움 안 문체위에서 된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 양문석 의원 발언을 제가 이렇게 막 평가자라는 것은 아니고 두루두루 말씀을 예. 드린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발언들이 더 논란입니다. 자, 노종면 원내대변인, 언론이 애완견이나 감치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현희 의원, 노무현 죽인 언론 이재명을 노리나. 노회찬, 이선균의 극단 선택을 강요한 언론, 이제는 야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라는 이런 발언들이 박수현 의원께서는 이 대표에게 도움 안 된다. 라고 점잖게 한마디 하시는 셈인데요. 여기서 왜 그 고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왜 이제 이선균 씨가 나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는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럴 일인가? 네,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부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이 다르다, 혹은 뭐 국정원이 얘기했던 어떤 주가 조작 사건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팩트와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애완견, 랩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와치독의 기능을 야당 대표에 하는 언론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 노회찬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다수당에 만약 우리가 내각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이재명 다수당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와치독 기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왜 뭐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전체 언론인 것처럼 뭐 본인도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왜 실제적으로 본질을 깨뚫지 않고 그 말하자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지적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하느냐를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소수당 대표가 아닙니다. 17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거느리는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준하는, 즉 자기 가장 어떤가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이 와치독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걸 그렇게 받아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노정면 의원이라든지 양문석 의원이나 이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3지대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다라며 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애완견보다 못하다라며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강하게 두둔한 양문석 의원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기레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레기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언론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조 기자로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 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전제하고 한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언론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발작 증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박수현 의원님 제외하고 제가 좀 유명하니까 네. 조금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 이상해지냐면은 아니 예컨대 제가 뭐 예금보험공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예금보험공사 출신이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요즘도 아주 이렇게 뭐 자랑스럽고 그렇거든요. 제가 있었던 회사 다 좋은 회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배지를 달면 검찰 출신들은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판사 출신은 판사 욕하지 못해서 안 다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다시피 양문석 의원님 뭐 출신입니까? 언론학 박사 출신이잖아요. 언론학 박사 출신이 왜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에 대해서 불편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졌다.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야당 대표가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언론이 계속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잘못한 것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비판한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한 4,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저런 의원님들이 급발진을 왜 하는가? 그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뭐 언론이 뭐 그 애완견이라 차라리 랩독이라고 했으면 낫을 것 같아요. 그럼 랩독이 뭐야? 뭐 언론 그 뭐 애완견이야? 이러면 좀 순화되기라고도 하지. 노골적으로 그냥 애완견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무슨 뭐 기럭인지 뭔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저게 진짜 진실이구나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그러한 이미지를 굉장히 더 강력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